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복잡한 주식판 편하게 살아남자 운영자 마이개미입니다. 제 옆에는 민석 씨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린이 민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종목은 HK 이노엔이에요. HK 이노엔 혹시 들어보셨나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네, 그 컨디션이랑 헛개수는 아시죠? 그쵸? 컨디션이랑 헛개차 만드는 회사거든요. 아, 네,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신규 상장한 회사긴 한데 만들어진 지는 좀 됐어요. 1984년에 제일제당의 한 부서였다가 CJ 제일제당의 헬스케어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로 물적 분할이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018년도에 한국콜마에 인수가 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2021년 8월 9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업종은 제약 업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주주 구성은 한국콜마가 지분의 4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고, 그 다음 대주주가 한 16%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주가 한 7% 가지고 있어요. 네, 시가총액은 1조가 넘는 회사예요. 저희가 종목 소개한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 1조가 넘는 회사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쵸? 네. 그리고 발행 주식 수도 그래서 2,800만 주가 넘고요. 그 중에서 유통되는 주식도 1,000만 주가 넘어요. 제품 소개와 매출 구성을 보면 일단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전문 의약품이랑 HBNB 제품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전문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이고요. HBNB는 영어로 써놔서 그런데 의미는 간단해요. 헬스, 뷰티 앤 비버리지 해서 건강, 미용, 음료 부문을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컨디션이랑 헛개수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전문의약품에서 보면 가장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K캡이랑 수액이에요. 네. 네, 그리고 컨디션 헛개수가 합치면은 또한 2020년 기준으로 10% 정도 되죠. 그리고 수액이 한 10%좀 넘고 K캡이 13.6% 정도 되는데 이들 매출을 제외하더라도 상당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특정 품목이 절대적으로 이 기업의 매출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수랑 수출을 구분해 봤을 때 내수 비중이 아주 절대적이죠. 재무 현황을 보면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다가 지금 올해 예상치를 보면은 530억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런지는 옆에 있는 분기별 자료를 보면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작은 게 보이죠? 네. 네. 이때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든 게 영향인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거는 그 분기 보고서를 봐야 알겠지만 마케팅 비용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기에 3분기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을 위한 어떤 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영업이익이 다시 2020년도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채 부분을 보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게 보이죠. 네. 네. 1,400억 원대 부채가 9천억이 넘는 규모가 됐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50%가 안 되던 게 128%를 넘게 됐죠. 이거는 2018년도에 한국콜마가 CJ로부터 HK 이노엔을 매수할 때 어떤 부채가 늘어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거 19년도 매출액이랑 네. 영업이익은 2018년도보다 늘었는데 당기 순이익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죠?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영업이익이 늘면 당기순이익도 늘어야 되는데 2019년엔 특이하게 영업이익이 늘었는데도 줄었죠. 당기순이익이. 네. 그거는 영업이익에서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나 인건비를 빼고 계산을 하지만 뭐 그 외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 같은 건 빼지 않았어요. 음, 이런 거는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빼야 되거든요. 네. 지금 2019년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자도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자를 내야 되는 비용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든 걸로 보여요. 아, 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좀 더 뒤에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을 보면 상장 이후에 부채 비율이 63%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고 유보율도 7,800%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정도 투자를 할 때는 전혀 리스크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HK 이노엔의 강점을 보면 일단 매출이 안정적으로 분산돼 있어요. 네.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죠. 그래서 전문의약품 부분에서 보면 7가지 영역에 골고루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인 제품이 13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성분 시장 1위에 차지하고 있는 게 5개나 돼요. 음,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매출 비중 70%에 속하는 것들이
만성 질환에 속하는 거예요. 만성 네. 질환이라 하면 우리가 약을 짧게 먹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매출이 갑자기 변할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숙취 해소제랑 음료 부분을 보면 일단 시장 점유율이 숙취 해소제인 컨디션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편의점 같은데 굉장히 많이 입점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소화성 궤양용제 신약인 K캡의 매출 성장인데요. 이 K캡이라는 약은 2019년에 출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출시 첫 해에만 347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다음해에는 812억 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출시한 지 6개월 만에 우리나라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죠. 왜 이렇게 됐는지 보면 일단 소화성 궤양용제는 1세대 약이 있고 2세대 약이 있고 그리고 P캡이라는 3세대 약이 있어요. 네. HK 이노엔의 K캡은 이 P캡에 속하는 3세대 신약이에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약들은 약효도 느리게 발현되고 부작용도 있었던 반면에 이 K캡 같은 경우에는 발현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고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게다가 음. 같은 P캡 계열의 약들 중에서 일본의 타케다라는 회사에서 만든 약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장점이 큰 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웅제약이 또 P캡 계열의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발현 시간 측면에서는 HK 이노엔의 K캡보다는 훨씬 뒤떨어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약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했고 다른 남미, 동남아 등에는 완제품을 바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수출 계획 중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진행 중이고 미국 임상이 끝나면 유럽에도 임상을 해서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겠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벌고 있는 돈의 10% 정도를 꾸준히 R&D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R&D에 꾸준히 투자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매출 100억 이상의 품목 중에 9개는 자체 개발한 제품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약들 중에서 임상 중인 게 11개고 품목 허가 중인 게 1개, 그리고 품목 허가 완료받은 게 1개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지금 K캡을 제외하면 1상 이상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항암 분야에서 신약인 카티나 NK 세포를 활용한 치료제도 지금 개발 중이에요. 자, HK 이노엔의 약점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모회사인 한국콜마가 CJ로부터 HK 이노엔을 인수할 때 인수 금액이 1조 3,100억 원이었어요. 이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담보대출로 조달을 해왔는데요. 일단 한국콜마가 3,600억 원을 마련했고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3,500억 원을 유치를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6천억 원을 더 구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인수할 당시 CJ 헬스케어, 지금 HK 이노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HK 이노엔이 이 6천억 원의 부채를 다 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갈 때 보면 부채가 늘은 거죠.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제하고 나면 당기 순이익이 나는데 당기 순이익률이 2018년도에는 10% 가까이 되지만 2019년도에 2.4%로 급격하게 떨어지죠. 네. 그리고 이 부채를 지금 한 번에 다 줄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2020년, 2021년 전망치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이자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예전처럼 9%대 이상을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면 다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비용 때문에 R&D 비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생길 수가 있죠. 네. 자, HK 이노엔은 기회 요인도 있어요. 일단 K캡이 해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글로벌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규모는 크게 바뀌지가 않는데 왜 P캡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기존에 1, 2세대 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건 아닌데 이 3세대 P캡 약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1, 2세대 약의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P캡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 기회 요인은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될 경우에 다시 또 사람들이 회식이나 술자리를 많이 가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숙취 해소제나 음료 영업이익도 점점 좋아지겠죠. 여기도 2020년 네. HBNB 매출은 19년보다 또 늘었는데 왜 영업이익률은 떨어진 거죠? 네, 잘 봤네요.
일단 2020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술자리나 회식도 더 적게 했을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 컨디션이나 헛개수가 팔린 금액은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왜 영업이익률이 줄었냐면 1+1이나 2+1 같은 마케팅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요. 아. 그러니까 매출액은 비슷해도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겠죠. 위기 요인을 보면 대웅제약에서 피캡 계열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출시가 되면 아무래도 K캡 매출에는 좀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런 위기 요인이 예상이 됩니다. 차트 분석을 해보면 일단 공모가는 59,000원이에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잠깐 59,000원 위에서 놀다가 2달 동안은 계속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 머크사와 화이자사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작년 하반기에 크게 있었는데 네. 이 HK 이노엔이 머크사랑 백신 라이선스 계약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머크사랑의 관계를 생각해서 머크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HK 이노엔이 뭔가 유통을 막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어요. 음. 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급등을 했는데 이게 사실 HK 이노엔과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건 아니고 그냥 뭐 카더라 정도였기 때문에 금방 다시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새로운 이슈 없이 4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했죠. 네. 특히 1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랑 국내 주식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HK 이노엔도 계속 하락을 해오고 있죠. 자, 그리고 경쟁 업체하고 멀티플을 비교했을 때 HK 이노엔은 일단 올해 잠정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멀티플이 21.8 정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경쟁 업체인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녹십자랑 비교해봤을 때 크게 높지도 않고 크게 낮지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카티나 NK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다른 세계사와 비교했을 때도 별로 나쁘지 않은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건강음료나 수액같이 그 매출 구성에서 공통점이 있는 회사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멀티플이 높아요. 왜냐하면 네. 수액이나 건강음료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오버행 이슈를 보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일단 IPO 당시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000만 주가 넘어요. 이 중에서 430만 주는 IPO 당시 구주 매출로 다 팔렸어요. 그리고 660만 주는 3개월 또는 6개월 보호 예수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 남은 물량하고 이제 구주 매출로 판 물량들 이것의 평균 단가가 궁금하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2,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무적 투자자 이거 평균 단가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아, 네. 요거는 예전에 한국콜마가 이 HK 이노엔을 인수할 당시에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3,500억 원을 투자를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은 보유 주식이 1,100만 주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요걸 나누어 보면 한 주당 가격이 대략 32,000원 정도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일단 공모할 때 구주 매출로 매각한 금액이 한 2,558억 원 정도가 된 것 같고, 그리고 3개월 보호 예수가 해제되고 블록딜로 평균 단가 한 56,240억 원에 팔았어요. 이게 또 합해보면 1,114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네. 시간 외 블록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요거는 우리가 보통 주식 거래는 정해진 시간에 하잖아요. 네. 근데 특정 대주주가 가진 주식이 너무 많이 정규 시장에 거래가 되면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량 거래를 할 사람이 있고 대량 거래를 이제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정규 거래 시간이 끝나고 시간의 거래 시간에 큰 덩어리로 이렇게 블록으로 거래를 하는 걸 블록딜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 2차례 큰 매각을 했고 그로부터 회수한 돈이 3,672억 원이 돼요. 네. 물론 뭐 2018년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그동안에 뭐 이쪽 대무적 투자자들도 이자 비용이 있었겠지만 그런 건 일단 좀 제외를 하고 봤을 때 3,500억 원을 이미 다 회수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남은 물량이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보이는 460만 주 정도가 6개월 보호 예수가 풀리는 2월 한 8일 정도에 풀리는 물량이에요. 네. 이게 지금 전체 주식의 16%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물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오버행 이슈가 아직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을 만약에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4만 원 정도에 지금 가격에 비슷한 4만 원 정도에 매도한다면 1,848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네. 전체 투자금 3,500억 대비
4년 동안 57%가 넘는 수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4로 나누면 연 14%가 넘는 수익을 보게 될 거고, 뭐 이자 비용 좀 낸다 하더라도 1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HK 이노에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R&D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R&D 중인 신약은 대부분 임상 이전이거나 가장 빠른 임상도 이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한 1년 정도의 투자 기간으로 볼 거면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네. 단기적인 이슈로 오를 수 있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K캡이 해외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숙취 해소제나 숙취 음료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걸 좀 기대하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일단 차트상 바닥권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니까 바닥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멀티플을 봤을 때는 뭐 아주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닌 뭐 나쁘지 않은 수준 같아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2월 8일 정도에 보호해소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해소 물량이 풀린 다음에 매수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일단 뭐 4만 원 정도에서 우리가 1차 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2차 매수는 20%가 빠진 32,000원에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평균 단가가 36,000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3차 매수가 또 더 빠져서 20% 밑에서 하게 되면 25,600원 정도에 하게 되고 이때 평단이 32,550원 정도가 돼요. 네. 자, 여기서 32,000원은 아까 이야기했던 재무적 투자자들의 평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차 매수나 3차 매수 정도를 할 때쯤이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더 빠지더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고해서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